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입니다. 네, 오늘부터 연속해서 그동안 제가 못해드렸던 최근에 출시한 아식스 러닝화들을 순차적으로 리뷰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를 제가 리뷰를 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다음번에는 매직 스피드 4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젤 인버스 27 그리고 젤 카야노 32까지 최근에 출시한 아식스의 러닝화들을 제가 차례차례 리뷰해서 전체 다 리뷰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식스 특집편으로 제가 리뷰해드렸던 이 4가지 러닝화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또 설명해드리는 종합편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겉으로 보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스타일을 메타스피드 스카이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 제가 2023년 5월에 올려드렸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엣지 플러스 리뷰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메타스피드의 스카이 플러스, 엣지 플러스 이렇게 모델을 2개를 내놨어요. 아식스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뭐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아식스는 이 메타스피드라는 최상위 레이싱화를 출시하기 전에 노바블라스트 3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일본의 고베에 있는 아식스의 스포츠 과학 연구소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제적인 어떤 엘리트 선수들 를 가지고 연구를 한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크게 러너는 2가지 스타일의 러너로 나눠진다.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스, 또 하나는 케이던스 스타일 러너스. 첫 번째, 스트라이드 스타일이라는 거는 보폭이 큰 거예요. 한번 딱 달릴 때 발과 발 사이의 어떤 그 너비, 굉장히 넓게 뛰는 러너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라이드 러너스. 아식스에서 정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케이던스 러너입니다. SPM, Steps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땅을 차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막 빠르게 발을 막 해서 뛰는 분들은 케이던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폭이 크면 케이던스가 낮겠죠? 숫자가 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식스의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는 하나로 퉁쳐가지고 러닝화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각각의 러너들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가지고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 플러스처럼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를 위한 신발을 하나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케이던스 러너들을 위한 신발을 내놨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와 이 케이던스 스타일 러너의 차이가 뭐냐? 이거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보시면 X축으로는 스피드, 킬로미터당 뭐 몇 분 걸리는 어떤 페이스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Y축은 2개의 축인데 이제 스트라이드 랭스, 그러니까 보폭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케이던스예요. 그게 이제 Y축이 2축이 되어서 그래프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둘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좌측에 있는 스트라이드 러너들은 스피드가 올라갈 때 잘 보시면 어떤가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케이던스거든요. 스피드가 올라가도 케이던스가 한 170에서 190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라이드 랭스를 보면 Y축에 4분 페이스에서 3분 페이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2m 정도 되던 보폭이 3분대 안으로 들어가면 2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스트라이드 러너스는 뭐를 늘린다? 보폭을 늘린다. 스트라이드를. 케이던스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폭을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라이드 러너스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케이던스 러너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이 케이던스 러너들은 스피드가 올라갈 때 4분 페이스 정도 있을 때까지는 스트라이드 러너스랑 케이던스가 비슷해요. 한 170에서 한 180 사이 정도의 케이던스로 달리다가 3분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케이던스가 200을 넘어가 버려요. 잦은 발림을 통해서 스피드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식스의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스타일에 맞게 서로 다른 레이싱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신발을 개발할 때 이 스트라이드 러너스와 케이던스 러너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트라이드 러너들은 굉장히 크게 보폭을 가면서 스피드를 올려가기 때문에 어떤 힘이 중요하다? 바로 운동의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 추진력. 그러니까 러너들이 달릴 때 굉장히 높이 뛰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죠. 업 방향으로. 이 케이던스 스타일의 러너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이 전방으로 향해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운동의 방향에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신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 시장에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운동 방향성을 갖고 있는 러너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할 때 이처럼 운동 방향성이 서로 다른 러너들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방향성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을 각각의 제품군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가 바로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에는 FF 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드솔 폼과 기존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 메타스피드 엣지 페리스에 사용되었던 FF 터보 플러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 이렇게 두 가지 폼이 동시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아식스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미드솔 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최신의 더 좋은 미드솔 폼에만 그 폼의 이름을 프린트해요. 그래서 쭉 따라가 보시면 이 라인 있는 데 쪽에 FF 립이라고 아래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FF 터보 플러스는 어디에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미드솔 폼은요, 컬러가 달라요. 지금 보시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이 제품은요, FF 립은 화이트 컬러, 그리고 FF 터보 플러스는 베이지 컬러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먼저 이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포인트들만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전작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 대비해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에너지 효율이 18.8%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21.4%가 개선이 됐다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이 운동의 방향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미드솔 폼의 이중 구조를 다르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지면과 닿는 하단부에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FF 립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과 마주 닿는 상단부에 FF 터보 플러스 미드솔이 사용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직 상승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미드솔을 아래쪽에 놓은 거예요. 이 상단부 위쪽에는 전작인 FF 터보 플러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미드솔 폼을 위쪽에다 사용을 했다. 조금 더 보다 단단한 미드솔 폼 위에 우리가 발이 올라간 다음에 그 아래에 말랑말랑한 폼을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형국이라는 거죠. 안정감 있는 미드솔 소재가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는 조금 더 소프트한 소재의 미드솔 폼이 깔린다. 그런 이중 구조로 만드는 러닝화가 99.9%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반대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러닝화가 바로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예요. 지금 아식스는 운동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이중구조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전방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이중구조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전방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이중구조 폼을 어떤 식으로 놓았느냐. 화이트 컬러의 FF 립, 더 소프트하고 더 반발력이 좋은 폼이 상단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FF 터보 플러스가 이렇게 아래쪽에 놓여져 있다. 왜냐하면 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케이던스가 굉장히 높은 러너들이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롤링이 부드럽게 잘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죠. 이 상단부에 있는 FF 립의 구조를 잘 보시면 푸어프 쪽에 훨씬 더 두껍게 쌓여 있고요. 리어프 쪽은 더 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카본 플레이트의 곡선도 다르다. 이번에 출시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둘 다 미드솔의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는 39.5mm, 그리고 포어프 쪽의 높이는 34.5mm. 그래서 오프셋은 5m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2년 전에 제가 리뷰에서 올려드렸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의 미드솔의 높이는요,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mm, 그리고 포어프 쪽이 34mm. 그래서 오프셋은 5mm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와 엣지 플러스의 미드솔의 높이가 달랐어요. 우측에 있는 메타스피드 엣지 플러스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1mm. 그래서 오프셋이 8mm였습니다. 스카이 플러스는 오프셋이 5mm, 그리고 엣지 플러스는 8mm. 이 운동의 방향성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오프셋까지 달리했다. 네, 다음은 이 이중 구조의 미드솔 폼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카본 플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카본 플레이트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카본 플레이트도 달라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에 사용된 카본 플레이트는 조금 더 소프트하고 반발력이 좋은 FF 립 폼이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본 플레이트가 이 하단부에 있는 FF 립 위쪽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의 이 곡선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아식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하단부에 있는 FF 립 미드솔 폼 위에 평평하게 놓여져 있는 이 카본 플레이트가 수직 상승 추진력을 만들어내서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들의 보폭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중간에 평평한 카본 플레이트를 놓고 그 위에는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FF 턴 플러스 미드솔 폼을 딱 놓은 다음에 누르는 거죠. 달릴 때마다 체중을 실어가지고 위에서 이 카본 플레이트를 누르면 이 카본 플레이트의 눌림이 더 밑에 있는 소프트하고 반발력이 좋은 FF 립 폼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로 솟는 수직 상승 추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반면에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완전히 또 달라요.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에는 곡선형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리어프 쪽은 높은 곳에서 포어프 쪽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파른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카본 플레이트가, 곡선형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바로 아래에 닿는 상단부에 FF 립 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어프 쪽에 훨씬 더 두텁게 쌓여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방부에 FF 립 폼이 집중적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전방 추진력을 얻었을 때 훨씬 더 소프트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곡선형 카본 플레이트가 케이던스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케이던스 스타일 러너들의 페이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곡선형 카본 플레이트에 반발력이 더해져서 케이던스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아식스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를 개발한 개발 방향입니다. 네, 이번에 출시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에 사용된 어퍼의 소재는 모션랩 3.0 소재가 사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브랜드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모션랩 3.0은 뭐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좌측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고요. 우측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거든요. 똑같이 느껴지죠?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로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에 사용된 모션랩 3.0의 원사가 더 가늘어요. 세본스 원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죠, 경량화.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보다 자그마치 18g이 가벼워요, 여러분. 하지만 아식스가 양보하지 않은 게 있죠. 그건 바로 어퍼의 통기성. 이거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에 대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망사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이 통기성을 보여주는 모션랩 3.0 소재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손가락 다 보이죠, 여러분? 그만큼 통기성이 엄청 훌륭합니다. 이 소재는 다 그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설포도 그대로예요. 설포의 소재, 그다음에 이 타공되어 있는 모양, 이 디자인까지 전작인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와 동일합니다. 약간 얇은 인조 스웨이드예요. 뭐만 다르다? 컬러만 다르다. 그리고 설포를 어퍼에 고정하는 이 고정 방식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서 잡아주는 건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등 부분에만 이렇게 봉제해서 고정시키고 있는 이 방식도 전작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 엣지 페리스와 동일하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제품인데요, 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도 동일합니다.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 부분 있죠?
이 카라 부분에 전작은 이 슈레이스를 묶는 아일릿 구멍에 가장 최상단 구멍이 있는데 바로 뒤에까지 이 발목 카라 부분의 패딩이 전작에는 사용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 뒤쪽에 힐 패딩 쪽도 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부분의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목의 카라 부분의 중간까지는 이 보시는 것처럼 안에 패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 완전히 이 발목 쪽을 다 없앤 건 아니고요. 쭉 발목 카라로 내려오다가 힐 카운트 부분 각이 딱 중간 부분부터 안에 패딩이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뒤에다가 공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킬레스건 쪽을 덮어주는 이 힐 패딩도 패딩의 양이 줄었어요. 그건 바로 경량성 때문이다. 좌측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예요. 그리고 우측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입니다. 아웃솔의 디자인이 거의 똑같죠? 아식스가 얘기하는 이 아웃솔을 아식스에서는 아식스 그립이라고 불러요. 이 아식스 그립, 이 러버에 사용되어져 있는 디자인, 면적, 두께, 소재가 모두 동일하다. 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이 모든 기능을 담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의 중량은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51g입니다 169g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도 정말 가볍고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169g에서 18g을 감량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메타스피드의 중량만 놓고 봐도 메타스피드는 혁신의 산물이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어퍼의 소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퍼의 느낌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통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발목 카라 안쪽에 있는 패딩의 면적과 양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작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랑 비교했을 때는 허전함이 좀 느껴질 정도의 발목 착화감이 약간 변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느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박스의 공간감입니다. 소재는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공간감, 발볼의 너비, 발등의 높이, 그리고 이 신발의 길이감까지는 이 3차원 공간감은 전작과 그냥 동일하다고 봐도 좋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그 다음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도 약간은 여유가 있는 토박스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어퍼의 통기성입니다. 딱 신고 걸을 때도 외부의 공기가 신발 안으로 숭숭숭숭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모션렛 3.0은 모션렛 2.0과 통기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가 좀 문제예요.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괜찮아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에 사용되어 있는 이중 구조의 미드솔 폼, 수직 상승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하단부에 더 반발력이 있지만 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FF 립 미드솔 폼이 사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딱 신고 딱 한 발 한 발 걷는데 디딜 때마다 이게 회내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이게 안쪽으로 막 무너져 내려요. 지면과의 접촉 시간이 걸을 때는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를 높여서 빠르게 달릴 때는 걸을 때의 느낌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번 주행 테스트는 이 두 제품을 리얼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트랙으로 갔어요. 그래서 반포 종합운동장에 가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조건 자체가 좀 천천히 조깅할 때, 천천히 달렸을 때의 느낌을 보는 앞에 웜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0m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4분 초반의 페이스를 달렸을 때의 이제 느낌, 이걸 좀 알아봤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m 인터벌을 통해서 3분 30초, 3분 40초 페이스로 빠르게 달렸을 때의 이 제품의 반응성, 그 다음에 뭐 카본 플레이트의 탄성,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주행 질감 테스트는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케이던스 스타일 러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를 먼저 선택을 했고 주행 질감 테스트를 했습니다. 천천히 조깅할 때에는 이 포어프 쪽에 이 높게 쌓여져 있는 FF 립폼이 너무 소프트하고 좋아요. 그리고 달릴 때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FF 터보 플러스가 이제 바닥 쪽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리어프 쪽에 이렇게 두텁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착항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페네를 할 때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엣지 도쿄에는 거의 안 느껴져요. 오히려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래에 있는 FF 터보 플러스 미드슬폼이 잘 지지해준다. 그 다음에 400m 인터벌은 제가 4분 페이스, 뭐 3분 55초, 4분 5초 막 이런 페이스로 달렸거든요. 실제로 달려보면요, 이 포어프 쪽에 이 두텁게 쌓여져 있는 FF 립 미드솔 폼이 너무 좋아요. 지면에 닿을 때마다 이 발바닥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FF 립 폼의 이 소프트함과 부드러움이 기분을 너무 좋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포어프 쪽으로 미드풋 쪽으로 달릴 때 페이스가 빨라지면 더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 그 체중이 실릴 때 앞쪽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받아주니까 더 속도를 올리기가 좋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롤링이 엄청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3분 30초, 3분 40초 페이스로 달린 200m 인터벌로 가니까 곡선형 카본 플레이트가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을 바로 강하게 받게 됩니다. 전방에 두텁게 쌓여져 있는 FF 립폼이 핵심이긴 한데요, 이 FF 립폼이 주는 반발력, 그 다음에 이 경량감이 달릴 때 굉장히 롤링을 수월하게 해준다. 그리고 롤링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 케이던스가 올라간다. 이 부분과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부터 스카이 도쿄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착각하면서 안쪽으로 막 무너진다, 회내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내측으로 막 미드슬 폼이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더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걸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그것도 되게 두텁게. 그러니까 더 많이 무너지죠. 이런 느낌을 갖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분 30초 페이스부터 5분 10초, 4분 50초까지 이제 3km 제가 조깅을 했잖아요. 조깅을 하는데 이게 발바닥 바로 아래에는 FF 터보 플러스라고 하는 조금은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는 폼이 이 발바닥 아래 상단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페이스로 뛰잖아요. 그럼 발바닥 아래가 소프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를 신고 3분대, 3분 50초, 3분 40초, 3분 30초에 200m 인터벌 때는 아식스가 이유가 있었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이 바닥과 맞닿는 하단부에 FF 립폼이 엄청 두텁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본 플레이트도 평평한 카본 플레이트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위쪽에서 아래로 눌릴 때 중간에 평평한 카본 플레이트를 한번 걸러주고 이 평평한 카본 플레이트를 온몸이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폼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가 눌려졌다가 전체가 튕겨져 올라와요. 물론 저는 3분 50초 페이스로 10km 달리면 제 PB예요. 그래서 3분 50초로 풀코스는 무리입니다. 만약 가설인데 3분 20초, 막 30초로 뛰는 2시간 초반대로 뛰는 엘리트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선수가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야. 그래서 보폭이 크고 수직 상승 추진력을 몸으로 느끼면서 뛰는 그런 러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러너가 바로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를 신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는 이 FF 립의 수직 상승 추진력을 도와주는 그 반발력과 소프트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주행질감 테스트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접근 방법부터 구조부터 느낌까지 완전히 다르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의 정상 소비자가는 32만 9,000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께 리뷰해드렸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그리고 메타스피드 엣지 플러스가 정상 소비자가로 29만 9,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가격이 3만 원이 올랐다. 아식스가 얼마나 러닝에 진심이고 러너들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들의 분석에 기반해서 아식스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테크놀로지를 이 제품에 녹여내려고 하는 그 집념과 집착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로서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그럼 나는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야, 엣지 스타일 러너야? 둘로 나눠진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스트라이드 스타일 러너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딱 봐도 그냥 케이던스 스타일 러너라고 보이는 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스타일 러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찌 됐든 기획의 의도는 알겠고 개발의 의도는 알겠지만 제품을 개발할 때는 소비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직관적으로 고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4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